자, 반갑습니다. 오늘 138차 기술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향 특례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 물빛 나라의 수변 32km의 IoT 인프라 구축 방법에 대해서 모바일 DST의 김주원 대표이사님을 모셨습니다. 김주원 대표이사님은 맨 처음에 1차 때 이 부분을 했는데 3년 만에 다시 한번 재등장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주원 대표님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모바일 DST의 김주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또 다시 웨비나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정우재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하고 제가 93년도부터 컴퓨터라든가 디지털 TV, 특히 TV 쪽에 저희가 한 25년, 올해까지 한다 그러면 30년 되는데, 이 디지털 TV 쪽에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개발하고 판매까지 해온 경험으로, 이 사물 인터넷 시대에 맞는, 저희가 자체 통신 기술을 가지고서 제 사업을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 통신은, 디지털 TV 자체가 위성도 있고, 지상파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TV를 보죠. 예, 이런 그 환경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고양시 물빛나라의 수변 32km의 IoT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인데, 뭐 사실 제목으로 보면 평이할 수 있겠으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을 하면 여러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의 그 제품명은 스마트 그린폴입니다. SGP라고 줄여서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모바일 DST인데, 뭐 모바일은 잘 아시다시피 모바일 뜻이고요. DST는 디스트리뷰터의 약자입니다. 모바일 환경, 모바일 인프라를 전 세계에 후진국이든 선진국 상관없이 분배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회사 이름은 모바일 DST로 지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 그린폴이 먼저 무엇인가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스마트 그린폴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스마트 그린폴을 이용해서 물빛 나라에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그린폴이란 말 그대로 스마트라는 단어는 통신이 있기 때문에 사물과 서버와 사람과 같이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린은 요즘 대세에 맞는 ESG, 즉 환경에 기반한, 환경을 해치지 않는 그런 차원으로 그린이라는 글자를 넣었고요. 폴은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등주, 이런 개념입니다. 사실 제가 2014년에 창업을 해서 그 당시에는 이 통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거를 B2B 거래를 하기 위해서 큰 업체들 찾아가고 지자체 영업을 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IT란 자체가 뭐 5-6가지 공학이 융합이 되지 않으면 어느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 하나의 솔루션만을 제시해서는 바이어분들께서 어떻게 사용할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폴이라는 거에다가 저희 아이템들을 하나씩 추가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비상 충전기 폴, 이거는 이정표 등주에다가 저희 휴대폰 충전 기능을 넣은 폴입니다. 두 번째는 약간 디자인을 이제 그린 디자인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명 쪽, 가로등 보안 경관 조명, 이건 또 별도의 이렇게 디자인해서 폴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영상폴, 발전폴, 와이파이 폴이라고 있는데, 영상폴은 CCTV나 카메라, 이런 영상, 이거를 전송할 수 있는 폴이 되겠고요.
발전포는 그야말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 자체를 사용하게 하는 용도의 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폴은 여기에 무선 와이파이가 공짜입니다. 예, 무료 와이파이가 통신사 관계없이 저희 자체적인 통신망으로 구현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폴은 제일 위에 드론 스테이션이 있는데요. 이 안에가 드론이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다가 충전이 끝나면 드론 스테이션 문이 열리고 드론이 임무 장소에 가서 임무를 하고 돌아오는 이런 구조고요. 저희는 드론 자체라든가 드론 스테이션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 드론 스테이션 장착하는 폴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력을 생산하는 부분. 어찌됐든 간에 이 스마트 그린폴도 하나의 전기 제품, 전자 제품이다 보니 전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력 생산했으면 우리가 한전하고 연계하는 그런 전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사용하는 기기들이 전기를 24시간 쓸 수 있도록 어딘가에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는 발전 그 환경이 고르지가 않죠. 예, 그런 환경에 이렇게 발전이 되는 상황에서는 저장을 해놓고 발전이 안 됐을 때도 배터리 전기로부터 기계들이 사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저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희 핵심이 통화 컨트롤러인데 이 안에는 이건 저희가 직접 설계해서 개발한 건데요. 왜냐하면 기존의 전기 생산하는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그리고 배터리 이 사이에 충전하는 그 전기적 회로들이 기존 상용품을 사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체 개발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전력 소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보시다시피 CCTV, 그다음 가로등,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 세 번째가 저희 이제 저희 자가 통신망 중계기 장비입니다. 또 네 번째가 저희 IoT 모듈 또는 저희는 이제 BOT라고 하는데 IoT 모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저희 협력회사 제품인데 와이파이 공유기입니다. 롱 레인지 와이파이 공유기고요. 그다음에 드론 스테이션, 그다음에 휴대폰 충전기 또는 이제 환경 센서 이런 센서들 이런 것들이 전력 소비를 담당합니다. 이 세 가지 파트를 저희 하나의 폴에 구성하는 것이 바로 저희 스마트 그린 폴이 되겠습니다. 좀 중복된 얘기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주요 특징하고 사양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핵심은 저희는 통신입니다. 무선 통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전기 생산, 그리고 세 번째가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왼쪽 위에 무료 무선 영상 통신망 TV5가 있고 데이터 무료 사물 통신망 BOT라는 게 있습니다. TV5는 이제 좀 이따 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영상을 전송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 레이트 즉 전송할 수 있는 밴드위스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무선 통신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는 제가 설명을 할 때 그 고속도로를 얘기합니다. 1차선, 2차선, 뭐 6차선, 8차선 얘기하는데요. 차선이 많을수록 당연히 한 번에 그 운행하는 차량 개수가 많아지겠죠. 마찬가지로 데이터 통신도 폭이 넓을수록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V5는 CCTV 영상을 총 10대의 CCTV 영상 한꺼번에 HD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 전송 거리는 10km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무료 사물 통신망으로는 BOT라는 걸 쓰는데, BOT는 저희 특허 기술이고요. 브로드캐스팅 오브 띵스의 약자인데, IoT의 인터넷 대신에 브로드캐스팅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데이터 통신이고요. 영상을 보낼 만큼 그 차선이 넓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당 200kbps를 보낼 수 있고요. 커버리지는 3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와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통신공학을 했지만 이 전기는 또 아니다 보니 가장 고생도 많이 하고 했던 부분이 바로 전기 생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잘 알다시피 이제 풍력하고 태양광이 대표적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환경에는 풍력이 아주 안 좋습니다. 바람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장 특징이 이제 그 밑에 있는데 전기통신공사가 불필요하다. 통신도 자체 무선 통신을 사용하고 있고 전기도 신재생으로만 발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로공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저희는 자체 무선 통신망이다 보니까 월 데이터 비용이 없습니다. 예, 통신사 통신망을 쓰지 않기 때문에요. 데이터 비용이 없다는 게 가장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으로 이제 충전 배터리가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웨더 스테이션, 왼쪽에는 드론 스테이션, 그다음에 이제 조명, 예, 이렇게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구성되겠습니다. 예, 이건 좀 이제 폴이 어떻게 뭐가 장착되는가 보기 위해서 제가 넣어진 그림인데요. 뭐 TV5 중계기, 안테나, 이정표는 기존에 원래 있던 거고요. 무선 충전기, 이 폴 안에가 저희 통화 컨트롤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물론 용량이 배터리가 크거나 그런 것들은 폴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별도 함체로 구성하고 있죠. 여기 CCTV가 달려 있고요. 솔라인데 이게 솔라 패널 이제 실질적으로는 솔라 그 패널 면적이 중요하죠. 생산량이. 저희는 이제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 풍력으로 오히려 전기를 많이 만들고 솔라는 디자인적으로만 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디자인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스마트 클린폴의 핵심 두뇌인 통합 컨트롤러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솔라 전지, 전기, 그다음에 풍력 전기, 또는 저희 자전거 발전, 수동 발전기죠. 이런 세 가지의 전기를 한 번에 모아서 배터리에 충전하고 사용하게끔 하는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이제 AC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버터 관련 기능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관제를 하기 위해서 통신 모듈도 포함되어 있고, 이건 배터리를 연결하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배터리 단자. 그리고 5V, 9V, 나머지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들한테 전기를 보내기 위한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와치독 기능인데 이게 사실은 제가 직접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드엔 복잡한 환경이 존재하는데 그때마다 그 저희가 상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계들이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모아가지고 불량을 안 나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가 또 넣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과충전 보호기는 역시나 제가 사실 사무실에 제가 또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배터리 테스트하다가 그 배터리에는 기본적으로 BMS라는 보드가 있습니다. 회로가 있어요. 과충전, 과방전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불량이 나버리면 불이 날 수가 있어서 제가 이중으로 저희 컨트롤러 안에다가 과충전 보호기능을 내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DC-DC 전기를 뭐 24V 쓰는 녀석, 12V 쓰는 녀석 다양한 기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해주는 DC-DC 기능이 들어있고요. 마지막에 이 허그라는 고효율 발전기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폴 형태로 해가지고 실제 폴 형태로 납품하기 시작한 거는 2021년쯤부터이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통신 모듈이라든가 조명 일부분 이런 형태로 제가 우리나라 같은 데는 주로 공원 쪽에 조명 쪽 설치를 했고요. 이제 제가 건설기술연구원하고 과제를 하면서 파라과이, 케냐, 인도네시아에 실증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지금 2021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솔루션을 B2B 거래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폴 형태로 해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폴에 구성해서 폴 형태로 납품하는 이걸 하다 보니까 가장 잘 수용이 됐던 데가 바로 국립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 지금 현재 저희가 총 6개 국립공원에 지금 폴을 납품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본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제가 좀 게으른 편이었는데 월화산 영봉이라는 데 혹시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상당히 험한 등산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영봉에 저희가 폴을 설치하면서 제가 영봉만 총 15번을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총 한 6시간 걸리다 보니까 정상에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2~3시간밖에 안 돼요. 예, 이 2~3시간을 해서 집약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번 갔는데 앞으로도 한 5번 이상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오락산 영모 설치된 영상폴, 그 다음에 등산로에 있는 충전폴, 여기는 야영장에 있는 발전폴, 예, 요것도 지리산 설치, 여기는 거제도, 완도, 여기는 잘못됐네요. 이쪽이 거제도, 이쪽이 완도인데 바뀌었네요. 여기는 이제 통합 함초로 해가지고 완도에 설치되어 있고요. 거제도 야영장, 그리고 이제 북한산, 예. 그리고 치악산도 설치했는데 여기는 치악산은 이 충전폴만 했기 때문에 사진은 빠져 있네요. 자, 이제 핵심 기술을 뭐 깊게는 아니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TV파이하고 BOT 저희는 두 가지 자가통신망이 있는데 TV파이는 영상을 보낼 수 있다. BOT는 일반 IoT 로라나 그런 것처럼 데이터 통신용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걸 구분한 이유는 당연히 TV파이는 BOT 기능을 포함하고 있죠. 영상도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던져도 되는데 이 자가통신망 구축하는 비용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BOT하고 TV파이를 구분해 놨고요. TV파이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디지털 TV 채널인 바로 채널 2번부터 69번까지가 아날로그 방송이었고요. 디지털로 바뀌면서부터 14번부터 51번까지만 지상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채널로는 38개 채널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채널을 사용하는 방송국은 총 5개밖에 없습니다. KBS 1, 2, EBS, SBS, MBC요. 나머지 33개 채널은 비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환경이 똑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주파수, 즉 유휴 주파수, 텔레비전 지상파의 유휴 주파수를 IoT에 사용하도록 하려고 만든 국제 스탠다드가 바로 TVWS입니다. TVWS예요. TV 화이트 스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저희는 TVWS만으로는 사업하기 어려워서 여기다가 와이파이를 추가해서 TV파이라고 저희 상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TVWS 표준명은 IEEE 80.11AF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TVW 채널이 90 쭉 있는데 사용하는 채널은 사용하는 거고 안 쓰는 채널 이런 데를 저희가 공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비용이 무료인 이유는 이 채널을 저희가 사용함에 있어서 국가에다가 무슨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존의 WCDMA, 4G, 3G, 4G, 5G 통신망 같은 경우는 통신사가 국가에다가 사용료를 내고 있죠. 예, 이런 거를 저희는 내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비용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국가에서는 이거를 임대료를 받지 않느냐? 그거는 헌법에 라디오하고 텔레비전 서비스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거를 국가에서는 그거를 상용할 수가 없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BO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oT 통신 중에 모든 통신은 주파수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는 방송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BOT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이게 지금 한국전파진흥협회 라파라는 데서 TVWS 사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나중에 이 링크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통신망을 구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스마트 그린폴이 있죠. 예. 어느 현장에든 간에 필요한 현장에 이렇게 폴을 설치하면 저희는 CCTV도 되고 와이파이도 되고 휴대폰 충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스마트 그린폴과 관제센터를
무선 통신망으로 엮는 게 저희 TV5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있다든가 각종 IoT 장치들이 있죠. 로라망을 쓴 경우도 있고 지급이라든가 다양한 무선 통신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래도 와이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폴에다가 고성능 와이파이, 롱레인지 와이파이 AP를 장착을 하게 되면 이만한 공간이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가 조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경 500m가 되고요. 지름이 1km가 되는 거죠. 기존에 사무실 사용하는 일반 와이파이 공유기는 최대가 한 50m밖에 안 됩니다. 저는 10배 정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폴하고 관제센터의 망을 저희는 TV5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TV5하고 4G로 백본망을 구축했을 때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여기는 A 구역은 관제센터, B는 백본망, C는 시티, 도시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도시는 우리나라는 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4G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4G 망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 기존 스마트폰은 다 4G죠. 그래서 4G 망은 구성이 되는 거고요. 관제센터에서 이 도시까지를 이제 연결하는 백본을 바로 제가 백본을 구성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원 도시와 도시가 전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통신망 구축하기에 매우 훌륭한 나라가 됩니다. 국토가 좁다라는 것이 이 IT에서는 상당 행운이에요. 근데 미국이나 아프리카 이런 큰 대륙 같은 데는 도시의 도시 거리가 500km 이상인 데가 훨씬 너무 많고요. 그래서 1000km를 만약에 백본을 구성한다 그러면은 4G인 경우는 중계기를 500m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10km, 회해 같은 경우는 20km마다 하나씩 하면 돼요. 회해는 땅이 없다 보니까 전파 강도를 세게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파가 더 멀리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km마다 하나씩 설치하면 되다 보니까 비용을 따져보니까 TV5로는 67억, 4G는 1700억, 즉 4G의 구축의 4%만 들이면은 백본 구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회해 쪽에 제안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4G는 4G 일반 통신사를 이용하고 백본만 저희 TV5를 구축하게 되면 TV5하고 4G를 같이 융합을 해서 이런 신흥 궤도국에 제안한다 그러면은 신흥 궤도국에서는 4G만 구축하기 너무 쉽다는 거죠. 이 비용을 들여서 1700억을 들여서 백본만을 구축하는 게 선진국이야 돈이 많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일하는 일본 신흥 궤도국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인터넷을 못 쓰는 인구수가 35억이 넘어요. 예. 쓰는 인구는 한 40억 쪽이 넘고요. 거의 한 40%가 인구의 40%가 지금 인터넷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TV5와 4G를 융합해서 해외 신흥 궤도국의 인터넷 구축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물통신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물통신은 TV 파일을 굳이 고가의 TV 파일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BOT로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TV 파일 중계기 대신에 BOT 중계기 사용하는 거니까 개념 자체는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제 전략, 마지막 파트 전략인데요. 저희가 추구하는 전략은 역시 ESG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스마트 그린폴이라는 것이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비용이 들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ESG에 부합한 저희 아이템을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제도 중시하고 있는 게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환경에서 저희 사업의 미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인 기능, 사실 데이터, 프라이버시, 권리,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인터넷 인프라입니다. 스마트 시티가 되고 IoT가 되면 될수록
그 데이터 빈곤층이 심해집니다. 즉 부의 불균형도 있지만 데이터 인프라의 불균형이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가 많은 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무료 데이터의 인터넷으로 TV 파일을 보급을 해서 어떤 사회적인 기능을 좀 하겠다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지배구조, 즉 일반 국민들도 서민들도 인터넷을 마음껏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국민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국민성도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수익도 발생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사회적인 악기능들은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요약을 하자면 저희는 산무의 스마트 그린폴이다라고 합니다. 저희 기술 자체를 한 워드로 표현할 때도 산무 기반의 BOT 통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전력 인프라를 해결했고 통신 인프라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데이터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했기 때문에 산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그린폴이라는 녀석을 다양한 어떤 계층으로 불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정부 차원. 정부 차원에는 이제 신흥 궤도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백본 구축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포지를 설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TV5로 제공을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 안전, 국민 편의 이런 것들이 좋아지겠죠. 선진국인 경우도 저희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워낙 땅이 넓고 인구는 적다 보니까 인구밀도 낮다 보니까 사실 통신망 4포지 구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캐나다의 평균 인터넷 속도가 4Mbps입니다. 우리나라가 ADSL 나오는 1998년도 그때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GBps, 뭐 엄밀히 따지면 5G 아니니까 100Mbps는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4메가 대 100메가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캐나다 같이 국토가 넓은 곳, 미국도 그 사막 이런 달라스 이쪽 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인터넷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다 백본 구축 비용 때문이에요. 그리고 통신 환경 쪽에 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이제 SGP 원 채널 20Mbps라고 가정했을 때 접속 가능 인력이 648명입니다. 예. 수용 인원을 따지면은 12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채널을 저희가 5개 채널을 늘리게 되면 총 10배로 늘어납니다. 6,400명. 그래서 스마트폰 한 대에 5채널로 구축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인력을 커버하는 인터넷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인 경우에는 제가 CCTV 영상을 관제로 보내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관제소에서 스마트폰에 있는 LED 디스플레이에다가 영상을 보냅니다. 즉 광고가 쉽다는 겁니다. 디지털 TV 자체가 그러듯이 브로드캐스팅이잖아요. 동시에 무한대의 디스플레이에다가 동일한 광고를 보낼 수 있다. 이게 엄청난 이득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인터넷 환경이 좋은 데서는 광고 보여주면 다 스마트폰 광고만 하지만 신흥 궤도업 같은 데는 역시나 방송 광고, TV 광고가 역시나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비용이 무료이고 인터넷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그만큼 소득 수준과 데이터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수익화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SNS 인플루언서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유튜버들이 우리나라나 이런 선진국에서 있지 뭐 아프리카 이런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탄소 저감량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충전폴 하나일 때, 그 다음에 영상폴일 때, 이렇게 이제 효과가 있다. 네, 이런 걸 표현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지금까지 제가 스마트 그린폴이라는 이런 디자인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한층 더, 작년 후반기부터는 디자인을 많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테이블 벤치형, 여 안에 윗부분은 전력 생산 부분,
그리고 이제 뭐 CCTV라든가 여기에 또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여기 와이파이. 예, 이런 데크형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나무에 여기 폴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도시 미학적인 그 디자인을 강조한 그런 디자인으로 이게 설계를 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태양광 발전하는 부분, 풍력 발전, 풍력도 이게 튤립으로 저희가 여러 모델을 써봤는데 예, 지금 튤립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효율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풍력에 맞는 풍력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테이블 형태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태양광 패널이 되는 거고 여기에가 바로 통신 관련된 중계기들 이런 거 다 설치가 되는 겁니다. 사실 밑에서 보면 이 위에는 안 보이니까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요. 예, 좀 깨끗할 수가 있죠. 예, 이런 디자인이요. 저희가 이제 산해 국립공원 위주로 저희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서 도심형 해외도 어떤 그 버스 정거장 이런 데를 이런 형식의 디자인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이제 A사 그 다단계 판매사에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에다가 보통 1년에 몇백억씩인가 몇십억씩을 기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런 벤치형 스마트 그린폴로 기부를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사용자들이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에 와이파이 접속을 하게 되면, 그때 그 A사의 온라인 광고가 뜨게 되고 쇼핑몰 링크로 이어지게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실질적인 네 번째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여기 이제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이 고양시에서 여기 시청에서부터 쭉 반경을 찍어보면 10점 몇 킬로.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고양시에다가 저희 관제센터를 구축하면 이 방역 10km 내에는 어떤 스마트 그린폴을 넣어도 직접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 스마트 그린폴 32개를 이 32km 수변에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고양시가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겁니다. 고양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이 현재 한 8개로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은 4G 수준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변길에는 이제 가장 좀 고가이긴 한데 드론의 그 활용도는 갈수록 증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드론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비행 시간입니다. 즉 배터리를 늘린다고 해서 비행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배터리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검증된 비행 시간은 45분이 최대고요. 물론 업체에 따라서는 뭐 60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드론이 머무는 곳이 관제센터이고 산불이 발생하는 현장에 예를 들어서 뭐 15km 쪽이다 그러면 15km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 돌아온 시간에 거의 비행시간을 다 써먹어 버려가지고 임무 수행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다가 이런 폴을 설치를 하고 이 폴에는 드론만 장착되는 게 아니라 CCTV도 있고요. 환경 센서도 있고요. 와이파이도 있습니다. 비상 충전기도 있고요.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거기다가 드론까지 얹자라는 차원에서 드론폴을 지금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와이파이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휴먼을 위한 와이파이도 제공하고요. 일반 IoT 장치들 아마 IoT를 개발하는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저희 대부분 가장 많이 쓰는 게 로라망을 쓰고요. 그다음에 지그비 예전 기술 지그비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블루투스도 쓰기도 하는데 와이파이가 가장 가격도 싸면서 뭐랄까 보급이 많이 있다 보니 그리고 와이파이로는 영상까지 보낼 수가 있어요. 데이터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말고 지급이라든가 로라 이런 거는 영상을 못 보냅니다.
유일하게 지금 영상 보낼 수 있는 통신은 4G, 와이파이, TV5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충전기 폴은 요즘 이제 제가 올해 거는 비상 배열까지 연동을 해서 지난주에 웨비나 발표했던 엠피아 회사 제가 방문을 했었고요. 거기에 있는 비상벨이 이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 해가지고 전력 없이 배터리 없이 동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폴에 적용할 생각입니다. 예. 비상 충전기 폴은 사실 뭐 이렇게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이 아니고요. 너무나 평범하죠. 그렇지만 그 등산로에서 등산객이 갑자기 위험에 처했을 때 이거를 전화 그 4G 수신은 되는데 통신 환경은 되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통신 못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월악산이라든가 각종 국립공원 올레길, 둘레길, 그다음 대관령 올레길 여기에 가장 많이 설치되는 것이 바로 비상 충전기 폴입니다. 그다음에 키오스크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요즘에 키오스크 많이 사용되잖아요. 예, 이런 것도 키오스크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요즘에 디지털 장치가 많아서 물론 PC를 운영하는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어렵지만 인베디드로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전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 스마트 그린폴로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 지자체에 제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로 섬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 태안반도, 변산반도, 거제도, 울릉도, 영흥도, 제주도, 백령도 이렇게 섬 위주로 하고 있어요. 섬 위주로 하는 이유는 모든 지자체가 우리나라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관광 사업이. 특히나 섬에 대한 것도 많이 둘레길 조성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제주도 현장 조사를 가봤습니다. 제주도가 가장 무료 와이파이가 많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현장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통신 거리가 와이파이 거리 아까 말한 방향 50m라 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공유기가 그러다 보니까 한 발자국만 떼면은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 그런 거에 너무나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10%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 기존의 와이파이는, 공공 와이파이는 그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되는 데까지 KT 통신선이 가야 됩니다. 그게 선로공사가 필요한 거죠. 선로공사가 어려운 것에서는 당연히 쉽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4G 모뎀을 사용합니다. 무선 모뎀. 근데 4G 모뎀은 데이터 비용이 비싸지요. 예. 그래서 데이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또 역시 운영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현장 수사를 다 하고서 제주도에 있는 그 와이파이 설치되어 있는 거 그거 한 4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저희 스마트 와이파이, 스마트 그린폴, 와이파이 폴로 단순한 와이파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휴대폰 충전 기능, 그 다음에 센서 데이터 수집하는 것들, 그 다음에 보안을 위한 안전을 위한 CCTV 이런 까지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폴에서 반경 50m가 아니라 500m를 커버하기 때문에 웬만한 대충 근처에 가면은 와이파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그 구간별로 저희가 폴을 하나 설치를 해서 어떤 폴, 뭐 드론 폴은 많지는 않겠죠. 예, 영상 폴이냐, 드론 폴이냐, 와이파이 폴이냐, 충전기 폴이냐, 발전 폴이냐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실질적인 그 3D 지도에다가 저희 와이파이 폴을 설치했을 때 통신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이제 제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숙제 중에 지금 남아있는 숙제는 탄소 제로를 구현하기 위한 역시나 전기 문제입니다. 먼저 제가 지자체 사업을 영업을 하면서 저희 중소기업이 애로사항 겪던 문제점들을 제가 좀 해결해 봤는데요. 일단 계약을 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자체 운영이다 보니까 그 유지보수 때문에 지자체에 있는 관내 업체하고 계약하는 거를 되게 선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관내에 있는 전기공사, 토목공사 이런 장애인 기업하고의 계약을 통해서 컨소시엄 계약을 해서 계약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저희는 필요하면 그 지사를 설립해서 어떤 기술적인 서포트는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장 회사로부터 좀 투자를 좀 받았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제한 입찰이라든가 조달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 용역을 하게 돼 있죠. 저는 기존에 이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가 공단, 국민개발공단, 다음 산림청, 관광공사, 장애인협회, 대한노인회, 농어촌공사 이런 쪽의 그 비영리 연구기관들과 같이 설계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도시의 어떤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빌리지 이런 거를 만약에 어떻게 구축할지 그래서 고민하고 계시다 그러면 저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또 우리나라는 예산을 움직이는 게 많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지보수에서 탁월한 장점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 자가 통신망을 데이터 비용 없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모든 기기들을 실시간으로 원격으로 관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장이 발생되면 즉시 저희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제 서버에 데이터 알람이 뜨고 그 알람을 저희 담당자의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가게 되고요. 그럼 그거를 뭐 해외 여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현지에 있는 유시보수 업체한테 통보해서 어느 포인트에 어떤 게 있는데 그게 어느 부분을 교체를 해야겠다, 점검해야 돼 여기까지가 나옵니다. 이런 거에서 3일 이내에 무조건 AS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점검 리포트를 제출할 수가 있죠. 분량이 낮든 안 낮든 간에 정기적인 리포트를 공무원 담당자한테 제공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이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만큼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했는지 이제 확실한 데이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서 다음 사업을 또 계획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에 대한 확도, 성과에 대한 확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남은 숙제는 역시나 전기인데 사실 지금 현재 IoT 센서들은 파워 소모량이 되게 작아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도 이미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폴 기준으로 소비전력 100W 미만 이거는 저희가 영상 폴, 와이파이 폴까지는 100W 미만으로 커버가 돼요. 이런 경우는 효율 높은 풍력 발전기 여기 80%가 저희 명기했는데 일반적인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풍력 발전기는 국내산보다는 발전기가 대만이나 중국산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대만, 중국은 섬나라고 중국은 땅이 넓다 보니까 산이 적고 하다 보니까 바람이 셉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바람이 약하죠. 그래서 그 나라의 풍력 발전기는 우리나라의 풍력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풍력에 맞는 전격은 낮아요. 뭐 300W, 400W는 안 되고 뭐 100W, 200W 정도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은 되게끔 그래서 효율을 좀 높인 80% 효율이 되는 풍력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솔라 발전을 하면은 이게 100W 미만 정도에 되는 어플리케이션에는 사용이 가능을 합니다. 물론 솔라나 풍력은 설치되는 그 지역, 위치에 엄청난 영향을 받죠. 거기에 태양이 얼만큼 들고 바람이 얼만큼 부냐에 따라서 100% 커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려면은 즉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모빌리티 충전하는 거 실제 AC 전기를 사용하는 데서는 현재는 이 신재생으로는 50% 달성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재밌는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완성되면 그것까지 포함된 걸로 나중에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질문하는 거 채팅 한번 눌러봐 주시면요. 자, 이거 판 보이시죠? 이광식 대표님이 충전 전원 소스는 리튬 인산철인가요? 슈퍼 캐파시티는 안 쓰시나요? 이렇게 내보셨어요.
저희는 배터리는 슈퍼 캐패시터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산에 설치되다 보니. 그리고 이제 야영지 같은 데는 배터리 용량이 많이 필요해서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세 가지 다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광식 대표님이 탄소 배출권 산출해 보셨나요? 이렇게 질문 나왔어요. 사실 저희가 큰 사업 중에 앞으로 해야 할 게 탄소 배출권을 유엔으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나라 산이 70%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산림에서 나오는 산소량이 있잖아요. 이거를 유엔이 제시한 그런 규칙대로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보고를 하게 되면 너희 나라는 그만큼 산림이 있으니 너희들은 탄소 배출권 이만큼을 세이브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아마존 거기 밀림에 이거를 그 산림을 관리하는 그 시설로 해서 저희 스마트 그린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아마존의 그 산림을 유엔이 허가한, 유엔이 제시한 규정대로 관리하고 보고가 된다면 그만큼 탄소 배출을 부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저희는 현재가 설치된 걸로 해서 발전량을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탄소 배출권으로 환원하려면 아까 얘기한 유엔에서 제시한 규정대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할 겁니다. 이광식 대표님이 그 저 ESG 그 컨설턴트시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지난주에 우리 그 웨비나에 있었던 그 하고 바로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우리 기술 독립군의 그 웨비나의 힘입니다. 기본 예. 폴 판매가는 얼마인가요? 강일찬 대표님이 질문하셨네요. 네, 뭐 가격은 사실 어 이게 저희 이런 제품들이 유사한 제품들이 있기는 해요. 스마트 미디어 폴, 종합 폴, 다목적 폴 이렇게 있는데 이 신재생으로 해서 무료 통신망을 하는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는 현재 지자체에 제한하는 가격으로는, 지금 폴 단위로 대충 소비자 가격으로 얘기를 하면, 충전표 같은 경우는 한 500 정도 되고요. 영상폴 와이파이 같은 데는 한 1억 5천, 드론폴 같은 데는 3억 정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김영석 박사님이 LCC 혹은 LCA를 고려한 폴의 환경성 여부를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LCC하고,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영석 박사님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LCC가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인가요? 자, 이따 그럼 저기 단톡방에서 다시 저 초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광식 대표님이 ESS 방식이 궁금합니다. 나왔어요. 아까 얘기 드린 것 같아요. 김관도 교수님이 친환경 앞전 소자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기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앞전 기술을 활용하면 풍력 솔라 이외에도 걷는 것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발로 밟아 전기를 생산하는 앞전 발전기를 스마트 그린 폴 주변에 설치하면 어떨런지요?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예, 사실 제가 이제 국립공원에 올레길, 둘레길을 설치하다 보니까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데크 공사 참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등산로 자체는 월화산 같은 데도 뭐 많을 때는 뭐 거의 초당 몇 명씩 가니까 그래서 그 데크를 이 앞전 소자를 이용한 걸로 해보려고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제가 앞전 소자 진짜 완성 높은 걸 제가 아직 발견을 못해서 제안을 못했지만 만약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 군입공원에. 그다음에 강일찬 대표님이 풍력 AC 태양광 DC 저장 장치는 DC입니까? AC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풍력은 발전기라는 걸 사용하죠. 회전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 발전기 자체가 결국은 AC 전기입니다. 그래서 풍력 AC 전기를 저희는 DC로 컨버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태양광은 바로 DC가 나오기 때문에 그 태양광 DC를 그대로 저희 컨트롤러에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대신 태양광에 나오는 전기와 풍력에 나오는 전기 DC 전압이 차이가 나죠. 항상 차이 나죠. 그거를 하나의 전압으로 만드는 저희 컨트롤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오병훈 대표님이 중국 아시아 지역 등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인증
혹은 기타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 나왔어요. 예, 제가 원래 저희 사업을 하기 전에 저 해외 쪽을 뭐 워낙 많이 해봐서 인증 관련된 제도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증은 AC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기 안전 인증이 가장 필수적인 거죠. 근데 저희 제품은 스마트 그린폴은 AC 전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안전의 의무 인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통신 관련된 전파 인증인데 저희 당연히 전파 인증은 다 가지고 있고요. 국가별로 국가마다 별도의 인증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식 FCC 인증이라든가 유럽식 CE 인증 이걸 대부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증기관에서도 해당 예를 들어 중국의 인증을 받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증기관에서 대행을 해서 중국의 CCC 인증까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쪽 통신 관련 인증도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의무 인증 말고 이제 필요한 인증이 바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인증. 두 번째는 그 성능, 품질에 대한 인증. 이건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국내에서 인증기관, 시험기관에서 성적서를 발급해가지고 그 인증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김정기 코치님이 우리 국방 분야의 활용 요청을 해보셨나요? 스마트 그린폰을 설치하는데 소요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안테나처럼 설치하고 철수시 복구해서 가지고 오는 방안은 있나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리 군에서 오래 예,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신 것 같아요. 예, 박노 장군 덕분에 제가 국방 쪽에도 많은 제안을 했었고, 제가 민군 경영기술에도 제안해서 발표까지 했었는데, 기술적으로는 아주 호평을 받았고요. 특히 국방 쪽에서는 이미 TBWS 기술을 이걸 이용해서 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전부터 했어요. 근데 이 현재 TBWS 성능을 100% 구현한 회사가 저희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 그 성적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했는데 그 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의 사업을 하려면 어, 마름대로 좀 깜냥이 되는 회사가 앞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도 내가 몇 개 찾아 놓긴 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요청한 건 해병대 백령도에는 저희가 준비만 되면 시범 사업을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 포를 하나 설치하는 게 비용적으로 만만치 않은 거라서 그냥 시범으로 공짜로 먼저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그 투자 회사 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그 먼저 선 설치하고 후 정산하는 이런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여기 채팅 메모에 없는데 이거 저희는 스마트 그린폴이 설치가 간단합니다. 아시겠지만 상용 기초 땅 파서 넣고 바로 세우면은 물론 크레인으로 해야 되죠. 사람 손으로 들 수는 없으니까. 딱 2시간이면 끝납니다. 이동도 당연히 쉽죠. 예. 자, 이제 대충 우리 이제 그 바로 질문 한번 해보실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황학인 박사님도 뭐 오랜만에 그냥 중요한 기술인지 해서 들어오셨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자, 어느 분이 좀 질문하실까요? 제가 지금 오늘 질문하신 분들은 BOT 단톡방을 제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더 질문을 우리 하시면 바나듐이고 이런 그 얘기 아까 질문 나오신 거는 이광식 대표님 막 거기서 좀 질문은 저 Q&A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석 박사님, 네네. LCC하고 LCA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거기 그 뭐야 생애주기 비용 계산이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그렇습니다. 개념이고요. 예,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뭐 예, 둘 중에 어떤 걸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산악 지역이나 어떻게 그야말로 그 전기 인프라가 들어가지 않는 데는 상당히 유효할 것 같은데 지금 완전 물빛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내인데 과연 그 비용 측면에서 어떻게 좀 경쟁력이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좀 여쭤보고 그 제가 질문한 거에 그 다음번 저 질문하신 분이 물었는데 폴 가격이 얼마냐고 했을 때 어떻 봤을 때 그 공무원들이 바로 이 억셉트하기는 좀 높은 가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거기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LCC, LCA는 제가 무식해가지고 처음 알아서 아직 그런 쪽으로는 제가 산출을 못 해봤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 저희 제품의 가장 메리트는 선로 공사가 필요 없다는 게 가장 커요. 즉 선로 공사가 쉽게 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미 되어 있는 것에는 솔직히 과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TV5 그러니까 데이터 비용도 사실은 공무원들 이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워낙 다른 용도로 통신 비용이 월 몇십억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뭐 통신 데이터 비용도 그렇게 문제 삼지는 않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통신 TV 파일을 제한하지 않고 일반 4G 모듈 요즘에 제일 IoT로는 월 10,000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TV 파일 안 쓰고요. 그럼 가격은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BOT라는 걸 데이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일반 IoT의 거의 90%는 데이터 통신입니다. 영상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이제 많이 이제 지능형 영상 분석 알고리즘이 등장하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엣지 컴퓨팅 기술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비용을 줄이는 방법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영상폴, 와이파이 폴, 그 금액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산에다가, 예를 들어서 오락산, 설악산 정상에다가, 이런 와이파이 만들고, 환경 센서 데이터, 그 다음에 영상 취득하고, 이런 거를 구축하는 서비스 하려 치면, 사실 금액이, 3억도, 1억도 큰 건 아니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방 쪽도 해안이라든가 이런, 그 산악에 있는 거기다가 철책선에 설치하려다 치면은 그 선로공사 하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들잖아요. 예, 이런 것에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만능은 아니고요. 이제 거기에 네. 가장 알맞게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거의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주원 대표님 이 기술의 본질은 뭔가요? 한마디로. 번주는 무료입니다. 무료. 산무, 예. 산무 BOT 기술 이렇게 되네요. 저는 이런 인프라 비용을 음, 부담하게 안 하고 싶고요. 음, 제가 원하는 거는 정말 인프라 구축을 싸게 해서 음. 거기에 데이터를 이용한 부가적인 사업에 저는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BOT 지금 기술에 대한 이 부분에 근거는 화이트 스페이스 기술을 지금 이용하는 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한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하셔서 제가 지금 포맷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네. 한번 정리를 한 줄로 정리를 해 주시면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네. 거의 다 돼서 오늘 우리 좋은 아주 그 기술을 좀 하신 결국 ICT가요. 이 통신 기술이 되지 않으면 이 IT가 또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저 인류의 반을 구제해 주실 우리 김주원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큰 박수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